공항에서 안면인식 게이트 통과할 때 무슨 생각 드시나요? 와, 기술 진짜 좋아졌다. 엄청 변하네? 아마 이런 생각들 좀 드실 것 같은데, 카메라 앞에서 딱 1초만 서 있으면 국경이 스르륵 이렇게 열리고 막 마법 같은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그냥 우리를 빨리 비행기 태우려고 막 만들어준 그런 순수한 그런 친절일까요? 우리가 국경에서 얼굴을 보여주고 QR 코드를 찍는 아주 짧은 순간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장벽이 막 세워지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편리해진 공항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기술이라는 아주 달콤한 미끼 뒤에서 숨겨진 초국가적인 감시 네트워크,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 없이 태어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계급 사회의 국제 질서가 생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서류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문득 깨달은 게 좀 있어요. 제 여권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되게 오래된 여권인데, 그 여권을 발급받았던 게 한 2017년쯤 그때쯤이었어요. 그때쯤에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디지털 전자 여권을 먼저 쓰는 국가들 중에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 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띡 해서 RFI 같은 거 쓰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제 옛날 여권 이렇게 앞면을 보면은 그 앞자리에 그 마이크로칩 마크가 분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여권들처럼 어떤 신원 정보 페이지가 이렇게 딱딱하게 플라스틱 형태로 카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얇은 종이로 이렇게 페이퍼로 되어 있는 여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 출입국 심사대에 있는 최신 자동 이런 스캐너들이 나오면서 여권을 갖다 대고 올려놔야 되는데 칩 인식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결국 고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마다, 그리고 공항 갈 때마다,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이렇게 편리하고 뭐 빠른 안면 인식으로 자동 통과하고 그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저 멀리 구석에 있는 아주 길고 또 지루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다른 줄로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렇게 입국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은 예외이긴 하지만 그 줄이 어떤 줄이냐면요, 전자여권 규격이 안 맞거나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끝없이 그냥 더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바로 느린 라인인 거죠. 거기서 서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게, 가족들은 다 빨리 들어가고 저는 혼자서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머릿속에서 아주 강한 의문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랑 저 줄의 차이를 보면 단순히 그냥 여건이 낡아서 이 여건들이 그냥 그게 안 돼서 불편하다, 그냥 불편한 뿐일까요?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국경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있죠. 높은 철조망에 막 뭐 어떤 강줄기, 아니면 뭐 어떤 제복 입고 막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뭐 너는 지나가지 못해 하고 막 이런 심사관. 하지만 이제 21세기의 국경은 그런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이나 안면인식 카메라 같은 그런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문서에 도장을 찍는 그런 아날로그 같은 그런 국경은 이제 사라지고 있잖아요. 각국 정부나 항공사들은 매일같이 홍보를 하잖아요. 스마트 여권 뭐 하시면 줄 설 필요가 없고 빨라지고 너무 좋다, 완벽하게 이렇게 끊김없이 여행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죠. 이게 참 듣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그런 혁신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한테 넘기고 있는 게 진짜 무엇일까? 요 지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세관 신고를 했을 때 종이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나는 이래요 하고 막 이렇게 제출을 했죠. 그러면 심사가 끝나면 그게 어디 뭐 보관을 하다가 뭐 결국에는 언젠가는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막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QR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응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궁극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데이터는 그래 뭐 이건 나였다는 내 이름까지 뭐 그래 뭐 개인 식별 그런 것까지 좀 봐준다, 그걸 없애줄 거다라고 해도 결국은 익명성으로 바꿔가면서 빅데이터로 쌓아가요. 그것도 사실 착한 방법이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서 몰래 그냥 뭐 국가 안보의 일로 그냥 보관을 해둘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러면 국가 권력이 언제나 키워드를 넣고 검색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또 체계적인 어떤 소스 데이터로 그 내용을 다 변환을 시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 이 편리함이라는 건 시스템에 대한 시민
시민의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미끼일지도 몰라요. 제가 공항에서 그 길어도 너무 길고 느려도 너무 느린 그 줄에서 기다릴 때 목격한 게 있었어요. 바로 유연한 이중 구조의 국경 관리 시스템이에요. 말이 좀 그럴수있까 유연한 이중 구조의 국경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이 그렇게 선진국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디지털 국경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이 사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하게 통제되고 차별화된 그런 메타적인 클럽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한국, 일본 이런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국가들끼리는 자기들의 데이터 보안 표준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요거에 맞추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국가들이라면 그러면 그 시민들한테만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를 이제 특권을 주고 빠르게 서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만약 당신이 속하는 국가가 그 막대한 자본이 드는 어떤 뭐 데이터 추적 시스템이나 AI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에 이제 어려운 입지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스템을 내줄 수 있는 강대국들한테 돈을 내든 뭘 내든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디지털 주권을 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슬로우 트랙으로 등급이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요거는 국적을 가지고 뭐 차별을 넘어서 개인의 데이터가 선진국 시스템에 호환되는가 이런 거를 두고 인간의 이동성을 좀 제한하는 그런 새로운 디지털 계급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인프라 격차가 곧 글로벌 이동성의 격차가 되고 그게 결국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신분제가 되어가고 있는 셈, 이렇게 봐야 돼요. 에이 설마 국가들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싶으시겠지만 요거는 사실 이미 완벽하게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당장 올해도 유럽 쪽에 이제 쉥겐 지역을 보시면 전면 투입을 하고 있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있어요. EES만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제 유럽 공항에 가면은 여권 잉크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대신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겠죠? 네, 여러분 중에 이제 유럽 국적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안면 정보랑 지문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등록을 하고 통합 관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영국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종이 비자나 그런 거주증을 전부 없애버리고 완벽한 온라인 전자비자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국가들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모든 거를 디지털화를 할까요? 서류를 검토하는데 공무원들의 수고가 덜어지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언제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특정 인물의 이동 경로를 1초 만에 추적해가지고 예측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촘촘하게 그거를 깔아두기 위해서요. 게다가 이제 국경 검문은 공항 입구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스마트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검문 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같은 그런 당국은 국경에서 여행객들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그런 전자기기를 합법적으로 열어보고 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범위까지 계속 이렇게 넓혀가고 있대요.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을까?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속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든지 갤러리 사진들이라든지 그런 거 다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행객의 과거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나 이런 것도 그 게시물 히스토리까지 이렇게 샅샅이 뒤져가지고 입국 거부 사유도 생기고 있어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족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경 통제 시스템의 필터링 데이터로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국경은 물리적인 선이 아니라 우리 손 안에 디지털 공간까지 이 디지털 플랫폼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까지 깊숙이 침투해 나가고 있는 셈이에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에이 그렇게까지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그래 국가마다 조금씩 모아가겠지만 서로 공유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국제정치를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행정의 역사를 잘 보시면 그 데이터들이 무조건 결국 하나로 합쳐집니다. 시간 문제예요. 가장 명확하고 좋은 전례가 바로 국가 간의 금융 그리고 납세 정보를 자동적으로
정보로 교환하는 협정이에요. 옛날에는 개인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좀 숨겨 놓으면은 자기 나라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그 정보를 뭐 어떻게 추적하거나 알아내거나 사실상 좀 알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국가 간에 이제 주권 장벽이 그런 정보 차단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많아지고 자본도 커지고 이동하는 사람의 규모도 많아지고 또 보편화가 되니까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조세 회피를 좀 막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런 명분으로 금융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표준화를 이미 해버렸어요. 이미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벌고 어디서 카드를 긁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국가별로 조각조각 나 있는 것 같은 빅데이터 더미들이 머지않은 미래에는 초국가적인 보안 네트워크 안에 완벽하게 이렇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의 네트워크만 있지는 않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고 진영별로 이렇게 나뉘니까 디지털 어떤 철장막, 디지털 38선 이런 2차 냉전의 시스템이 생길 수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할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먼 얘기 같을 수 있지만 거리는 그래 멀지만 시간적으로 코앞에 닥쳐 있는 얘기예요. 미래의 이동 기술은 이 감시망을 지구 밖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어요. 미국 기업 중에 우주 관광업 준비하는 데가 있죠. 우주 궤도에 호텔을 돌리거나 그냥 구경거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세우거나 뭐 건축물을 다른 뭐 달에다가 이렇게 막 계획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럼 미국만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의 한 민간 기업을 보면은 글로벌 항공 우주 기업들이 있죠. 거기서 발표한 계획이 있는데 2030년대가 되면은 지구 근궤도에 비행하는 우주선 그거를 교통망으로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대요. 자,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1시간 동안만 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궤도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그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달 식민지 개척이나 우주 호텔 관광 같은 그런 얘기들 다 나오고 있는데, 단순한 그런 공상 과학들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나갈 실제 비즈니스의 미래이고 비즈니스 모델인 건데, 그렇게 될 게 사실 10년 후에인데 국경선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그거를 그냥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이제 좀 연결이 되고 계시죠? 약간 상상이 좀 되시죠? 인간의 이동 속도가 압축되고 물리적으로도 공간의 한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국경 통제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까요? 초고속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과거처럼 공항에서 심사대를 막 세워가지고 다들 줄 서라 하고 막 쩍쩍쩍 찍어주고 여권을 보여달라 이러면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동수단이 고도화가 되면 그럴수록 국가들은 이 탑승전 일상의 어떤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모든 이런 신원이나 금융이나 소셜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원격 추적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부터 구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대신에 우리는 단 1초도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추적 시스템 속에 갇혀서 소속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정말 기막히는 진짜 이유는 국경관리 프로세스에서 인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아날로그 국경심사대에는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막 표정 좀 막 무뚝뚝할지는 몰라도 우리 뭐 어떤 대화를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인간적인 면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 여권에 살짝 이렇게 지져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테이프 있으시면 붙여도 될까요?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어도 되는 거였죠. 뭔가 오류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면 그거를 인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오해 풀기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데이터의 자동화의 알고리즘 그런 것들이 지키는 디지털 국경에는 타협? 그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여지가 없어요. 영진법이에요, 여러분. 0이나 1 그 사이에 회색이 없어요. 국경선에서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좀 약간 부적격 판정을 한다 하고 이렇게 내리면 그걸로 상황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디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사람이랑 얘기를 해봐야지 이게 풀리는 거예요. 막 사전에 제 상황이 약간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내려면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 번 빙빙 도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번을 누르면 어디로 간다. 몇 번을 누르면 이걸 몇 번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요거가 국경선이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거부가 돼야 하는지, 왜 내가 이 빠른 라인에서 느린 라인으로 넘어갔는지, 왜 내가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모른 채 디지털 세계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요. 결국 이 디지털 국경 시스템 확장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글로벌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불평등 그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주권을 쥐고 있는 그 시스템 표준을 확립할 수 있는 소수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그 동맹이나 그 나라들한테 맞춰줄 수 있는 그 진영한테 맞춰줄 곳끼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장벽을 점점 이렇게 높이 쌓아가면 뭐 끼리끼리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자본이나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시스템을 좀 맞춰주기 싫은 곳에서 왔으면 그 디지털 전환을 제때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 국가들이나 그 나라에서 온 시민들은 글로벌 이동의 권리나 그 어떤 경제의 권리가 조금씩 박탈되거나 2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디지털 인프라의 유무가 한 인간의 국제적인 어떤 존엄성이나 그 자유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잣대가 되는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국경을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니까 좀 빠르게 발전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고 편해지니까 좋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또 격리하고 또 따로 빼놓을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으로서도 충분히 잘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테크 기업들하고 이런 자본가들이 수십 년 뒤에 내다보면서 이렇게 이런 기술들을 아주 일찍부터 촘촘하게 롤아웃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그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AI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또 달에다가 식민지를 만들고 우주에서 어떤 관광 산업을 만들 거고 이런 이동들 이거 다 나중에 할 거다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미리부터 롤아웃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요. 기술이 주는 어떤 편리함에 눈이 멀어져 가지고 그게 결국엔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어떤 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 프라이버시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 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번에 여러분이 공항에서 아주 기분 좋게 안면 인식 찍혀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어떻게 쓰일 거고 어떻게 작용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게 편리한 지름길인지 아니면 나를 평생 규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감시망의 어떤 입구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세상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의견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꼭 이거를 이제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굉장히 재밌게 소통을 하면서 유익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이젠 좀 새로운 소식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이 이젠 리뉴얼을 하게 됐습니다. 껍질 같은 디자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스케일이 큰 깊은 콘텐츠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글로벌 이슈가 있죠. 국제관계, 세계 경제의 기술 이슈들 그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그런 비하인드까지 담아보겠습니다. 우리 팀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으신 콘텐츠가 뭔지를 한번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채널을 반드시 구독해야지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요거는요?